여러분은 중국의 커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화려한 언변 그리고 돌발 행동이 떠오르는데 우와. 어떤 분들은 알파고랑 세 번째 대결에서 패하고 나서 막 이렇게 엉엉 우는 모습,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디서 배웠는지 영상이 이렇게 핫해서 돌기도 했는데 대국 중에 이렇게 찰진 한국 욕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 커제 선수는 역시 이슈 메이커임은 틀림없습니다. 커제들의 멘트를 막 이렇게 살펴보면은 좀 기분이 살짝 이렇게 좀 나쁘기도 하고 약이 오르기도 하는데 또 성적이 또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박은 또 딱히 못하겠고 그게 참 연구 대상입니다. 혜성같이 나타난 미워할 수 없는 트러블 메이커 커제.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커제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할 것만 같고 뭔가 가벼운 느낌이 강할 것 같은 커제의 언변을 조사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또 진심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바둑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바둑을 사랑하는 진심이 느껴지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2016년 1월에 몽베카페에서 이세돌 선수를 누르고 세계 3관왕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해요. 그래서 기사로서 스폰서가 어떤 것을 얻기를 바라냐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커제 선수의 대답이 또 과간이었습니다. 나는 스폰서가 금전적으로도 많은 이득을 얻기를 바란다. 때론 내가 뭐 별 걱정을 다 하는가 싶기도 하다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번 몽베카페 결승에서도 내가 큰 소리를 좀 치는 바람에 바둑이 크게 주목을 받아서 시청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면 대회를 만들어주신 후원사한테 막 감사드립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데 대회 홍보를 위해서 대회 전부터 막 일부러 큰 소리를 막 치고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화제가 됐던 게 커제가 이세돌이 아마 본인을 이기는 확률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국이 끝나고 기자들이 너 그거 진짜야? 실화야? 진심으로 말한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내가 5%라고 이렇게 운운한 것은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싸우기 전에 기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돌변 답변을 했습니다. 뭐 한국 바둑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좀 얄미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뭐 후원사를 생각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니 뭔가 약간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후원사의 발전까지도 생각하는 커제의 마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바둑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는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제의 스승은 뇌이핑이에요. 뇌이핑은 철의 수문장, 대륙의 반달곰 이런 많은 별명을 갖고 있는 중국 바둑의 영웅입니다. 누군가가 커제 선수한테 뇌이핑 같은 기사가 되고 싶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커제가 또 말하는 게 또 이렇게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당연하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면 좋겠다. 중국의 젊은 기사들이 많아졌지만 그만큼 프로 기사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일도 함께 어려워졌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노력해서 바둑을 새로운 느낌으로 팬들에게 전달하고 재미있는 말들도 많이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말들을 하려면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성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어떤 재미있는 말을 해도 허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네, 커제는 자신의 말처럼 그 성적으로 자신을 증명해내고 있고요. 또 허세가 섞인 말들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둑 보급을 위해서는 핫 이슈가 필요하고 기사들이 바둑 범생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또 쏟아냈기도 했는데요. 대다수 젊은이가 우리를 바둑만 하는 바둑 범생이로 보는데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미지로 본인은 남겨지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바둑 범생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커제는 TV 예능 프로에도 나가고 자동차 광고도 찍더라고요. 그리고 칭화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막 결석을 걱정하기도 하고요. 또 베이징 중심가에 호화 주택을 사고 나서 은행 대출이 많아서 이게 참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바둑 팬들은 자기 생각을 막 거침없이 표현하는 커제를 보면서 막 이렇게 환호를 하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안티 팬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동요할 커제가 아니죠. 커제는 이건 다 관심의 표현일 뿐이야 라고 미소를 싱긋 날렸다고 합니다.
커제 선수는 97년 8월에 저장성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마 4단으로 굉장히 바둑을 즐겨두셨다고 하고요. 이런 아버지 덕분에 커제는 5살 때 바둑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막 바둑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졸랐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좀 바쁘셨는지 들은 척을 안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막 바둑알을 입에 이렇게 한 움큼 물면서 때를 쓸 정도로 개구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커제는 바둑을 배운 지 1년 만에 아마 5단에 올라섰고요. 이후 어린이 대회에서 막 우승을 하면서 네이핑 도장에 들어갔다가 11살, 2008년에 드디어 입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저장성에서 베이징으로 바둑 유학을 떠났을 때를 커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고향에 있었을 때는 나는 어린이 중에 정말 왕이었대요. 근데 베이징에 오니까 순간적으로 막 새싹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생스러웠던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명이나 다름없던 커제가 이곳 저곳 이름을 알린 것은 사실은 한국의 닮은 꼴 스타 덕분이기도 한데요. 지금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인데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뭐 가수 박진영을 닮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뭐 축구 선수 정성용 선수가 좀 닮은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를 보여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야. 아마도 내가 무섭게 생겨서 대국 태도가 좀 건방져 보였나?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닮은 꼴 스타가 아니라 성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5년 1월 백령배에서 우승을 하면서부터예요. 취진을 상대로 3대2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태어난 지 17년 4개월 만에 우승이었습니다. 중국 기사로는 또 16번째 세계대회 우승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세계 기록은 92년 1월 동양증권배에서 우승한 이창호 선수의 16년 6개월이 이제 가장 어린 나이의 우승인데요. 당시에 바둑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창호 선수 때보다 대회 규모도 많이 커졌고 톱클래스들의 층도 두꺼워서 훨씬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커제 선수의 기록을 그 이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는 단발성 세계대회 우승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구리나 쿵제 선수가 여러 번 세계대회에서 타이틀을 획득하긴 했는데 그 후에 탄생한 중국 선수들을 보면은 장웨이제나 스웨, 판팅이, 미이팅 이런 선수들은 한 번 정도 우승을 하고 좀 사라진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혜성처럼 나타난 이 커제 선수, 이 선수도 단발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무명 시절을 뒤로하고 보란듯이 승승장구했습니다. 바둑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을 남긴 커제는 반성도 LTE급입니다. 하세베에서 박정환 선수와 대결을 했는데 유리했던 바둑에서 막 대착각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막 자신의 뺨을 막 때리고 막 바둑돌이 사방으로 튀고 이런 명장면을 연출했는데요. 한국에서도 실검에 계속 오르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그러고 나서 커제는 대국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웨이보에 LTE급으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프로기사가 된 이후에 가장 큰 착각이었다. 올해 40만 위안짜리 교훈을 얻었다 라고 했는데 우승 상금이 당시에 80만 위안이었고 준우승 상금이 40만 위안이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바둑 두는 도중에 벌인 추태가 각종 사이트에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라는 반성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본 웨이보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중국 팬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비매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랄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LTE급 사과를 남긴 경우가 또 한 번 있었는데요. 이제 커제 선수가 중국 랭킹 1위 여자 기사 위징 선수랑 페어 대결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위징 선수의 수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불편한 티를 막 팍팍 냈던 거죠. 그래서 위징 선수가 돌을 딱 놓으면 옆에서 막 한숨을 쉬고 막 이렇게 표정을 일그러뜨리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대국이 끝나고 나서 자신의 대국 매너에 대한 반성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징이 이렇게 악수를 뒀을 때, 이제 좋지 않은 수를 뒀을 때 나는 얼굴을 찌푸리고 심호흡을 하기도 했다. 내 무거운 태도는 파트너에게 부담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서 최정 선수가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커제가 불편한 티를 너무 팍팍 내서 그 상대 팀이었던 본인도 너무 불편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같은 편이었던 박정환 선수한테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대국이 끝나고 나서 위즈잉 선수가 뭐 대기실에서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그런데 그 다음 페어에서는 위즈잉 선수가 미히팅 선수하고 짝을 이뤄서 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영향이 컸던 것 같죠. 이런 도발 멘트랑 행동으로 이렇게 자꾸 눈길을 끌다 보니까 위빈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이 커제의 발언들이 혹시나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스타라는 존재는 바둑이 널리 보급되는 데는 꼭 중요한 존재다. 그렇지만 프로기사의 본연의 임무는 승부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 주변에서 커제를 보면서 바둑 말고 뭐 예능에 집중하느라 실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최근에는 끝내기에서 좀 불안한 모습도 보이던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평을 했는데 네, 커제는 농심배 최종국에서 반집으로 또 박정환 선수를 꺾고 중국에 우승을 안겼고 또 삼성화재배에서 얼마 전에 반집으로 또 우승을 차지했죠. 이겨야 할 때 이겨주면서 커제 선수는 계속해서 본인의 능력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커제 선수의 화려한 언변, 그리고 혜성같이 나타난 커제의 출생 이야기, 그리고 도발군 커제의 LTE급 사과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편에서는 유독 신진서 선수한테 비난을 좀 일삼는 커제, 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편에서 이어집니다. 끝!